신혼여행 때 방 밖을 나가지 못한 아내가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연은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 첫날부터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수연은 결혼 전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 강민철을 만나 결혼했고 새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강민철은 IT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나이는 38이었고 이수연보다 3살 위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데이트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줬습니다. 이수연은 강민철이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이수연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도 보고 관광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철은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아침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갈까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호텔에 있자.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왔는데 관광해야죠.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이 뭐 하는 건지 몰라. 여기서 푹 쉬는 거지. 이수연은 그 말이 이상했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텔 방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이수연이 밖에 나가자고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바다 보고 싶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언제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내일.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여행 일주일 동안 이수연은 거의 방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민철이 계속 방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수연은 지쳤습니다.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아랫배가 아팠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수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최은미가 검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급성 방광염이네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방광염이요? 최은미가 말했습니다. 내심한 편입니다. 당분간 부부관계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강민철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방광염 걸렸대요. 의사가 당분간 관계를 피하래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데?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1달 정도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1달이나?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그래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에이, 불편하네.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고 이수연이 나아졌을 때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민철은 이수연의 몸 상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힘들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수연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은 친구 김지은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나 너무 힘들어.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람으로 안 대하는 것 같아.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 몸 상태는 전혀 신경 안 써.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해.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도 안 들어. 매일 똑같아.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주희야, 그건 문제 있어. 남편이 널 배려해야지.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거부해봐. 내 몸은 내 거야. 이수연은 그날 밤 강민철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왜?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피곤해서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피곤해?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피곤할 수 있죠.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부부인데 이게 뭐가 힘들어?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매일 이러니까 힘들죠.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수연은 그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민철의 요구를 줄일 수 있을까? 이수연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력을 감퇴시키는 한약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수연은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사한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기운이 넘쳐서요.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약 없을까요? 한의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 약도 있긴 합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지어주세요. 이수연은 그 한약을 강민철 물에 몰래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강민철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이수연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이수연은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강민철이 마시는 맥주에 몰래 탔습니다. 강민철이 맥주를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이수연은 그제야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연은 스스로도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수면제를 타서 먹이는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수연이 임신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을 때 이수연은 기뻤습니다. 이제는 강민철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자신을 더 배려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수연이 강민철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진짜? 그래도 괜찮지?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임신해도 괜찮잖아.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래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데?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임신 초기니까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럼 몇 달 동안 그러라는 거야?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요. 강민철은 그 말을 듣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아기인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3개월쯤 됐을 때 이수연이 강민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아기 생각해 주세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힘들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참아주세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참으라고?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야?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몸도 힘들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맨날 힘들다고만 하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임신했으니까 당연하죠.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A씨 짜증나. 그날 이후 강민철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이 물어도 대충 대답했습니다. 회식이야, 친구 만났어.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이수연이 강민철 차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성인용 기구였습니다. 이수연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민철이 이런 걸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강민철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샀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해주니까.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이 났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 임신했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참아달라고 했잖아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이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저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제 몸은 제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 존중해야죠.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존중? 매일 거부하는 게 존중이야?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 아기 뱃속에 있어요. 그날 강민철은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울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민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이수연이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했습니다. 이수연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연이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수연이 문을 열었는데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강민철 씨 아내 맞죠?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박혜진이라고 해요. 강민철 씨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저희 몇 달째 만나고 있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강민철 씨가 당신이 자기 상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박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부인데 남편 욕구 해결 못 해주는 게 아내 맞아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 임신했어요.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임신했으면 더 남편 챙겨야죠.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제가 강민철 씨 배설구 역할 해줄 테니까.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수연은 그날 밤 김지은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나 큰일 났어.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수연이 박혜진이 찾아온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그 새끼들 진짜 미쳤네.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주희야, 너 이혼해야 해.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뱃속에 아기가 있어.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혼해야 해. 이런 인간이랑 못 살아. 이수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참아야 하나? 아니면 이혼해야 하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이수연이 강민철한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잖아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거부했잖아.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아기 생각 안 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나는 박혜진이랑 살 거야.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아기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키울 거예요. 이수연은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 잘못이 명백합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혼이에요.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수연과 강민철이 법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두 분 이혼 사유가 뭡니까?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부부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냥 싫다고 했습니다. 한명숙이 이수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부인은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했고 몸이 힘들었습니다. 의사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았습니까?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명숙이 강민철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남편분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부부관계를 요구하셨습니까?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폭력이요?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입니다.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의사 권고도 있었다면 남편으로서 배려했어야죠.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외도는 안 됩니다. 한명숙이 이수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이혼 의사 확고하십니까?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조정하겠습니다. 조정 결과 이수연과 강민철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권은 이수연이 갖기로 했습니다. 강민철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이수연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순자가 딸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순자가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정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그런 인간이랑 못 살아.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결혼 유지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정순자가 말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랬겠지. 근데 요즘은 달라. 정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상대방 존중해야지. 내 남편은 너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이수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이수연은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고 태동도 느껴졌습니다. 이수연은 아기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자. 엄마가 너 지켜줄게.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연은 진통이 시작됐을 때 김지은한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아기 나올 것 같아.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지금 간다. 병원 어디야? 김지은과 정순자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이수연은 진통 속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수연은 아기를 안으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전문가의 조언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임신 중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부부관계를 자제하는 게 좋고 중기라도 산모가 불편해하면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태아와 산모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수연 같은 케이스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욕구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들은 이런 케이스에서 남편 행동이 배우자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의 거부를 무시하고 강요하거나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수연의 이야기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어 이혼을 선택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강민철은 아내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구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쪽이 힘들어하면
다른 쪽이 배려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부부입니다.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그게 아빠의 역할입니다. 이수연은 지금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 도움을 받으며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수연은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자유롭습니다. 누구한테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수연이 어느 날 김지은한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이혼 잘한 것 같아.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 행복해 보여.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내 인생 살고 있어. 강민철은 박혜진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박혜진이 강민철한테 양육비 때문에 불평합니다. 왜 전처 아이한테 돈을 주냐고 합니다. 강민철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강민철은 가끔 이수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수연은 강민철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딸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파탄 난다는 것입니다. 강민철은 이수연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요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외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강민철은 아내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외도를 정당화했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참지 못하면 대화하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 의사를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힘들면 거부하십시오. 그게 당신 권리입니다. 이수연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이혼이 두렵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행복한 엄마가 필요합니다. 불행한 결혼 속 엄마가 아니라요. 이수연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사연 깊은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